그녀의 철학. 그녀는 미신을 신봉한다. 네잎 클로버를 양말 속에 넣어둔다.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는 탄생석에 가만히 입맞춤을 해두면 행복이 찾아온다. 동천의 소순달을 보았을 때는 인기척이 없는 곳에서 빌면 더 좋다. 이처럼 외국에서 온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일본 전통의 미신도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검은 고양이를 보면 이라거나 족제비가 앞길을 가로지르면 등등.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날 밤, 그녀는 꿈에서 코스모스 밭을 보았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금방 진다 라는 외국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에 맥이 풀리려고 했다. 하지만 곧 꿈은 반대다 라는 일본식 해석을 채용해도 좋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꿈이라는 글자를 세 개의 산 모양으로 써서 그 종이를 강물에 흘려보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학교의 친구도 그것을 믿고 똑같이 클로버를 넣으면서 미신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마음에 두는 편이었다. 결혼 후에는 신문의 구성, 즉 별점을 보고 오늘은 대안일이라고, 그것은 남편도 종종 입에 담기는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날 하루의 일정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 벌써 잊어버리고 말았다. 신문의 구성이, 즉 신문의 별점이 신문에 따라서 반대인 날도 있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그 신문의 가치를 결정했고 맞지 않는 쪽을 끊어버렸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라고 남편이 말했기에 다시 그 신문을 구독하기는 했지만 그 신문의 구성란은 결코 보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 신문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말을 듣자 미소를 지으며 그럴 만도 하지 뭐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뭐가? 그 신문의 경영난에 빠졌다는 게 그럴 만도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틀림없이 구성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네. 일본은 지금 전체가 국가난에 빠진 거야.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입을 다문 채 아무리 미신이라고 하지만 그게 맞으면 미신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 아냐? 라고 자신만은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굳게 믿었다. 결혼 13일째 되던 날 그와 둘이서 앤리치에 갔다. 앤리치는 어떤 신불과 특정한 인연이 있는 날을 말하는데 이날 참배하면 특히 이익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 앤리치에는 두 사람을 닮은 장미꽃이 있었다. 몇 개구 봉우리가 달려 있었는데 꽃이 피어 있는 것이 화분에 심겨 있었다. 가격은 50전밖에 하지 않았다. 이 봉우리가 10개 피어나는 동안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10송이에 50전이니까 한 송이에 5전씩이네. 근데 이건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 좋은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한 송이에 5전이면 싼 거라고. 게다가 화분까지 딸려 있잖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금액을 흥정하고 있을 때 여보, 그럼 제 용돈으로 사면 이라고 말해서 꽃장수를 기쁘게 했다. 아이고 사모님, 이거 말이죠. 이 튼튼한 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새끼에 새끼를 칩니다. 라고 꽃장수는 덧붙였다. 새끼가 그렇게 많아서는 곤란한데.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화분을 어깨 위에 짊어졌다. 여보,
이 장미는 무슨 의미가 있어? 장미는 사랑이에요. 어떤 식으로? 아무렴 어때요? 저 사랑과 행복을 이 꽃이 반드시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전 또 그렇게 키울 거예요. 사랑과 행복이 겨우 50 전에 그렇게 손쉽게 찾아온단 말이야? 그건 좀 곤란한데. 당신 애정이 너무 넘쳐나서 다른 남자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야? 어머나,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이것 봐. 이렇게 허물없는 농담까지 하게 됐잖아.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보, 사랑에는 얕은 사랑과 깊은 사랑이 있는데요. 장미는 깊은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래? 사랑에도 얕은 사랑, 깊은 사랑이 있구만. 꽤나 복잡하네. 그리스 이후로 믿어져 온 일이에요. 무슨 일인가가 꼭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 남편은 아내와 장미를 사람들에게 내보이며 휘파람과 함께 걷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가 행복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던 첫 번째 봉우리가 핀 날 아침, 맞춰두었던 옷이 백화점에서 도착했다. 이것 봐. 벌써 좋은 일이 생겼잖아. 그래서 난 이런 걸 믿는 거라고.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그게 뭐가 좋은 일이야. 당신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 오전 때문에 38엔 50전을 손해봤잖아. 38엔 50전이란 옷값을 말하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아내에게 새 옷을 입게 해서 방안을 걸어보게 했다. 두 번째 봉오리와 세 번째 봉오리는 같은 날에 피었다. 오늘도 뭔가가 올 거야. 그녀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기적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어째서 두 송이가 한꺼번에 핀 날은 오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자니 남편이 찐만두와 돼지 불고기를 들고 돌아왔다. 어머, 안 오긴 왜 안 와? 바로 이게 온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보, 참 신기하네요. 라면서 그 일을 세세하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송이가 한꺼번에 피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남학신 한쪽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네 송이가 함께 피면 불행한 걸까? 라고 생각했다가 바로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그 남학신은 이미 낡았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새로운 걸로 바꾸게 됐잖아. 역시 행복 가운데 하나야. 라고 해석했다. 그날 정오가 되기 전에 물건을 강매하러 보따리상에 찾아왔다. 그녀가 불쾌하다는 듯이 앉아서 무뚝뚝하게 상대하고 있자니 호적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 왔다. 그러자 장사꾼은 정중하게 다른 말을 하고 나가버리고 말았다. 저녁 때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빨래를 걷은 것과 내리기 시작한 것이 거의 동시였다. 그래서 그녀는 이것도 행복 가운데 하나일까?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아이, 비 때문에 시장에 가기 귀찮은데. 라면서 궁리를 하고 있자니까 옆집에서 선물 받은 것이라면서 송이버섯을 주었다. 그녀는 이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역으로 남편을 마중 나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개찰구에서 나왔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은 5가지나 좋은 일이 있었잖아. 남학신 한쪽이 없어졌고, 보따리상을 경찰이 쫓아낸 셈이고, 비가 오자마자 빨래를 걷어버렸고, 그리고 시장에 가기 귀찮았는데
옆집에서 선물 줬잖아. 그리고 끝으로 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나와 주었고 말이야. 근데 이 5가지 좋은 일 가운데 어떤 4가지가 꽃 덕분일까? 오늘은 꽃이 4송이가 피었으니까 좋은 일이 4개만 있어야 되는데 총 5가지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 어떤 4가지가 꽃 덕분인지 궁금한 거지. 라고 그 선택을 잠자리에서까지 생각했다. 송이버섯은 물론 거기 들어가겠지? 그렇다면 남학신이 아닌 건가? 하지만 남편이 남학신을 새로 바로 사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2번째 행복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며 밤을 보냈다. 어떤 날은 하루에 행복이 몇 개고 찾아왔는데 한 송이밖에 피지 않은 날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봉오리가 벌어진 날 조그만 불행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때 그녀는 이런 건 한두 번쯤은 틀리는 법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했다. 어느 날 복수초를 사다가 도코노마 위에 놓았다. 남편이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회사에 멋쟁이 타이피스트가 들어왔어 라고 말했다. 어머, 그래요? 미인이에요? 몇 점 정도? 글쎄, 한 87점 정도 되려나? 그럼 나보다 7점 많네요. 처음에는 7점 정도 높게 보이는 법이야. 됐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마음속으로 만약 이 복수초가 시들거나 꽃이 피지 않으면 틀림없이 남편이 타이피스트와 눈이 맞은 거야. 난 그렇게 정할 거야. 그렇게 정해 둘 거라고. 라고 생각하며 아직 봉오리 뿌린 화초를 가만히 응시했다. 저 복수초는 부귀장수를 상징하는 거였지? 네. 하지만 제 복수초는 뜻이 조금 달라요. 그래? 외국식 해석이야? 어느 나라식도 아니에요. 제가 정한 꽃말에 의하면 그 타이피스트에게 당신이 무슨 짓을 하기라도 하면 그 사실이 이 꽃에 전부 나타날 거예요. 응? 무슨 짓을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젊은 사원과 아름다운 타이피스트라면 뻔한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믿는다고 해봐야 인생에는 우연이라거나 기회라거나 욕심이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 법이잖아요. 예정이나 이지를 초월한 그 무엇인가가 있죠. 그럼 뭐야? 꽃점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물론 하지요, 꽃점. 근데 만약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면 이 복수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도 슬퍼하거나 화를 내겠죠? 꽃이 화를 낸다고? 저 여보, 그럼 반대로 내가 이 꽃을 다치게 하면 타이피스트가 나한테 반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예요. 꽃이 인생을 만들어내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즐겁게 해줄 뿐이에요.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당신은 미신이라고 말하지만 여성의 잠재의식 같은 것이 꽃을 영매로 삼아서 여러 가지로 신비하게 작용하는 거죠. 저 점점 적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래, 그건 나도 인정. 하지만 말이야, 뭐 잘 맞을 때도 있지만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도 있어. 해석이라는 건 원래 남성에게 속한 능력이니까 가끔 틀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직감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한 것에는 결코 틀림이 없어요. 여자의 직감이다, 이 말이지. 어쨌든 지금 우리 회사 전체가 그 타이피스트 때문에 아주 떠들썩해.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떠드세요. 무엇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자 남편은 마음속으로
아, 이 사람 이런 미신 신봉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느꼈다. 며칠 뒤 남편의 회사 거래처에서 남편의 회사로 연극 초대권 30장이 선물로 왔다. 그날은 타이피스트가 입사한 지 8일째 되는 날이다. 연극 잠깐 가서 볼까? 남편은 얼굴을 동료에게 향한 채 이렇게 제안했다. 하지만 얼마간 설레는 가슴은 타이피스트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럴까? 한동안 이 카부키도 보지 못했잖아. 그럼 한 4시쯤 퇴근해서 서로 너무 들볶이지 않도록 빨리 나오기로 하지 뭐. 우리 집사람은 집에 있어도 전부 다 알 수 있어. 뭘? 4시부터 카부키를 보러 간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천리안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근데 그건 비과학적인 게 아니야. 신경에서 방사되는 에테르가 꽃을 매개물로 삼아서. 잠꼬대 같은 소리 듣고 있을 시간 없어. 자, 곧 4시가 되겠네. 이봐, 급사. 제2과장에게 슬슬 출발하자고 말하고 와. 그러자 타이피스트가 히라가와 씨, 좌석 몇 번이세요? 라고 물었다. 나? 그는 안주머니에서 표를 꺼내 확인했다. 로에 216번인데? 그럼 제 옆자리네요. 타이피스트는 애교 섞인 웃음을 정면에서 보내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래요? 옆자리라면 그럼 215번인가요? 아니요, 215번이에요. 로에 215.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숫자거든요. 왜요? 215번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 숫자 점을 모르세요? 숫자 점도 있어요? 숫자로 점을 칩니까? 전 잘 모르는데요. 이봐, 히라카와, 어서 가자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 그 숫자 점에 대한 얘기는 뭐 극장의 복도에서라도 꼭 들려주세요. 네. 타이피스트는 다시 한번 콤팩트를 꺼냈다. 그는 이 과학이 진보하고 있지만 종교도 번창하고 있는 모양이네. 이 여자도 진보를 해왔지만 미신과는 멀어질 수 없는 모양이구만. 이라며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의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다. 화장을 할 때도 거울 속 자신에게서 아무런 불평의 그림자도 느끼지 못했다. 가슴을 뛰게 하거나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도 전혀 없었다. 그녀도 남편도 시간도 식사도 대화도 행동도 그리고 표정도 모두 그녀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익숙해졌어. 이제 너무 만족해. 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속이 연못 속처럼 고요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처음에는 짜기도 하고 달기도 했던 국이 이제는 별 생각 없이 끓여도 두 사람의 입맛에 맞게 되었다. 그리고 가스가 소리를 내며 확 타오르다가 꺼질 무렵이면 남편이 방에서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처음에는 신경에 거슬리더니 요즘에는 때때로 들리지 않게까지 되었고 화분을 내놓거나 소금을 집는 일도 손발이 저절로 움직여 주었다. 이젠 완벽하게 익숙해졌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화장과 부엌 일에 얼마나 허둥댔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손을 잠깐 움직이기만 하면 머리도 화장도 끝났고 부엌 일과 화장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남기까지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손에 익었다니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남편을 기다렸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 나 오늘 연극 보러 갔다 왔어.
그 거래처에 초대가 있어서 말이야. 당신을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직원들하고 봤지 뭐야. 괜찮아요. 저 카부키 같은 건 보고 싶지 않거든요. 대신에 우리 나중에 영화 보러 가요. 그러지 뭐. 근데 그 복수초가 살짝 벌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네. 복수초가 필 때쯤이면 보너스가 들어오겠는데? 네, 맞아요. 보너스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 글쎄요. 한 반년치? 당신이 꽃으로 점을 좀 쳐봐. 반년치가 아니라 3개월치라도 상관없어요. 옆집은 열흘치도 나오지 않는데요. 열흘 치는 또 뭐야? 40엔 고향으로 보낼 돈을 도무지 마련할 길이 없대요. 그래. 자신의 목숨조차 연명하기 힘든 시대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타이피스트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까 극장 복도에서 나한테 보여준 그 의미 있는 듯한 눈짓과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한테 혹시 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처를 돌아보며 잘 풀릴 것 같아. 그렇지? 라고 말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네, 틀림없이 행복한 정월이 될 거예요. 라고 대꾸했다. 그렇고 말고 라며 그는 미소 지었다. 며칠 뒤 여기까지 왔는데 왜 꽃이 피지 않는 걸까? 그녀는 복수초를 바라보며 그 꽃잎에 생기기 시작한 갈색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거 피기도 전에 썩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 화초를 사가지고 온 날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는 남편에게 이 복수초가 제대로 피지 않는다면 당신과 타이피스트가 수상한 거예요? 라고 말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건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남편 회사 앞에 가서 서 있을까? 아니면 전화라도 걸어볼까? 라고 생각했다. 오늘쯤은 아마 보너스가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자 하이칼라한 타이피스트가 남편의 팔에 안겨서 쇼윈도 안의 물건을 속삭이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자 가슴으로 바람이 불어와서 숨이 차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장롱 앞으로 갔다. 그러다가 벌써 6시니까 지금 나서 봐도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걸어봤자 이미 퇴근해버렸다면 쓸데없는 짓이잖아. 근데 이 꽃이 분명히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라고 생각하며 꽃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 반점은 어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 그래, 그럼 남편한테 뭔가 병이라도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닐까? 맞아, 틀림없이 그걸 거야. 그녀는 봉오리 위를 짚어서 그 습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싱싱하게 돋아나고 있는 어린 잎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잖아. 전체적으로 보면 기운이 넘쳐나고 있어. 그녀가 남편의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 시계가 7시를 알렸다. 갑자기 그녀는 그렇다면 타이피스트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화장을 하기도 하면서 남자란 새로운 여자라면 바로 좋게 보는 법이야. 나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분첩을 두드려 발랐다. 7시 30분이 되었다. 여보.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복수초를 가리키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복수초가. 응? 무슨 말이야? 복수초가 어떻게 됐는데? 그때 말했었잖아요. 이 복수초가 피지 않으면 타이피스트와 당신이 수상한 거라고. 그렇죠? 맞죠? 분명히 그 아름다운 타이피스트와. 아이 참, 한심한 소리 하지 마. 이런 복수초가 그런 일을 어떻게 알겠어? 복수초가 남편의 바람을 느낄 정도라면 일본 전체가 복수초 두성이가 될 거야. 아니요. 2, 3일 전까지만 해도 싱싱하게 필요했던 것이잖아요. 당신도 봤잖아요. 근데 당신 얼마 전에 연극 봤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죠? 그 타이피스트하고 어딘가에 갔었던 거죠? 아이 참, 아니라니까. 그런 한심한 생각하지 마. 저 보너스는요? 보너스 내일이야, 내일. 얼마 전에는 오늘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게 하루 늦어졌어. 당신 그 타이피스트한테 선물한 거죠? 그래서 복수초의 꽃잎에 얼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점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남편은 타이피스트의 교태도 좋지만 집사람의 질투에도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건 참 좋네 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일도 없다면 단조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야. 사실 세상에서 모범적인 부부라고 불리는 사이만큼 이상한 사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저 타이피스트하고 말 좀 섞었다고 해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당신 쓸데없는 질투 부리지 마. 이거 자기 최면 같은 거야. 뭐라고요? 질투라고요? 그래. 저 쓸데없는 생각 같은 거 믿지 말라는 뜻이야. 아무렴 어때요? 복수초가 틀림없이. 아니, 이런 복수초가 다 뭐란 말이야? 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한심하기는. 그는 화를 내며 복수초를 움켜쥐었다. 여보! 그녀가 외쳤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타이피스트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라고 외쳤다. 그러자 남편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일일이 꽃다위에 휘둘려서는 누가 견딜 수 있겠어? 아니요. 당신 마음이 변한 것이 꽃에 전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는 옷장 앞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끔씩 싸움을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남편은 한 번쯤은 좀 처가로 가버려라.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을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그 타이피스트보다 더 아름답잖아. 라고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말로는 당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건 다 버려. 이 바보같이 가만히 보고 있자니 너무하잖아. 꽃이 알려준다니.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알고 있기나 해? 한심하기는. 맞아요. 저 역시. 당신이나 꽃이 이 남자나 또 생활의 복잡함을 알기나 하냐 이 말이야. 그냥 얌전히 앉아가지고 예쁘게 보이기만 하면 단 줄 알아? 무슨 인형도 아니고요. 그래요. 어차피 인형이에요, 저는. 뭐라고? 당신 자꾸 그러면 혼구멍을 내줄 거야. 그러자 그녀가 웃기 시작하면서 당신 싸움 좀 하시나 보죠? 아주 참 좋네요. 남자다워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신 같은 건 다 버리라니까. 정말 타이피스트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럼 꽃이 썩는 건 꽃집 탓이야. 우리가 그럼 꽃집에 지배를 당하는 건데 이게 어디 당키나 하는 말이야? 그래요?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그녀가 남편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이리 오세요. 남편은 아내가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걸 남편 조정법 가운데 하나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가가며 그 복수초가 대신 희생을 해준 거네. 우린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할 거야. 복수초, 고맙다. 라고 생각했다.